잠깐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시죠. 예. 제가 몇 가지 김영호 지금 제가 몇 가지 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12월 3일 날 22시 17분경에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아니, 그 문건을 대통령님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에 예. 의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엄 선포문 공고문이죠. 그거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포고문을 아까 다 줬다는 것이고. 네. 그 재판관님 말씀하신 그 1번 부분은 그 별도고요. 2번부터 밑에 거는 다 계엄 선포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번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에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이에 준한 비상사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돼서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네. 피청구인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네.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11명이 다 모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제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언제? 그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박완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계엄 선포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선포문에 이제 계엄사령관 네네, 박완수 그거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취지다. 그것이. 예.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를 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예.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